세움이 아산나눔 재단 지원을 받은 후에 이제 3년 전부터는 브라이언 임팩트 재단의 그 지원을 받으면서 공통적으로 진행했던 게 처음에 첫 번째 주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는 것이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지만 과연 얼마만큼 사회를 변화시켰는지 그런 임팩트 측정을 한 게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측정. 근데 사실 이 과정 때마다 우리 차 국장님이 같이 하셨는데요. 사회적 가치 측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하고 쉬운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한다 함은 소위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의 가치가 어느 정도이냐를 보는 거라 할 수 있는데요. 세움이 수용자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그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측정의 과정도 되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우선 사회적 가치를 측정한다고 하면 우리가 사회 문제라고 정의했던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를 봐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변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보면 돼요. 그렇다면 세움이 사회적 가치를 발생시키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봐야 하는데요. 대상은 사람, 그러니까 수용자 자녀, 수용자 아니면 뭐 시민들, 그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우리 사회 전반, 정부나 심지어 자연환경까지 그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대상이 정의가 되면 각 대상들은 어떤 편익, 어떻게 보면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편익을 정의하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지금 모든 대상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대상인 수용자 자녀의 예시를 들면요. 세움이 만나는 수용자 자녀들에게 발생하는 편익은 건강한 성장이라고 네. 할 수 있잖아요.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세움이 그들이 건강하게 자라라는데 그 부족한 요소를 파악하고 지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상담을 제공한다거나 장학금을 지원한다거나 뭐 생활비나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거나 수용자 자녀가 보호자를 만나러 갈 때 함께 동행을 한다거나 뭐 그런 지원들을 하는데,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아이들이 그 부족한 부분이 해결되었느냐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국사회가치평가, 플래닛의 자회사인 한국사회가치평가에서 지난 5주년 때 저희가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세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에 아이들의 그런 만족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설문 결과를 보면 경제적인 생활 수준이나 가정 생활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관계나 가족과의 그런 관계들, 그리고 친구 관계, 학교 생활에도 되게 만족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또 어렵고 힘들 때 뭔가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세움을 만나기 전에는 1.78명이었는데 참여 후에는 평균 2.82명, 거의 이제 3명 정도로 그 증가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되게 많이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대상, 그 세움과 만나는 그런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편익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움은 사실 그 덕분에 저희의 하는 일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들을 그 측정해서 수치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게 세움으로서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국장님이 세움이 사회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 얼마나 큰 소셜 임팩트를 내고 있다고 보시나요? 세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동안 사회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수용자 자녀를 돌본다는 것이었는데요. 그 수용자 자녀 한 아이를 만나서 상황을 파악하고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그에 맞는 지원을 하는데, 그 안에서도 계속 어떤 지원 체계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지 슈퍼비전 사례를 계속 모니터링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감자인 그 보호자가 출소할 때까지, 혹은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아이를 위해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활동들로 인해서 대상들에게 직접적인 임팩트가 발생하고 그뿐만 아니라 뭐 교정시설이라든지 법무부 등까지 영향을 미쳐서 제도를 변화시키고 수용자와 수용자 자녀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세움의 큰 소셜 임팩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움의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가 다른 조직과 다르게 뭐 두드러지는 어떤 차별점이 있나요? 네, 앞선 질문에 대한 보충적인 답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주요한 대상, 그 기관이 주목하고자 해결하고자 하는 대상의 변화, 아웃컴 측정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움의 경우는 아웃컴 단계, 그 다음 단계, 임팩트, 인플루언스의 단계까지 넘어가요. 세움의 사회적 변화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제 수용자의 재범률이 감소했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도 감소하게 됐죠. 그리고 아동 친화적 접견실 마련이라든지 수용자 자녀 면접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그리고 아동보호 관련해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이 뭐 개정된다거나 그리고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4개 지역의 지방교정 내에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팀이 운영된다거나 그런 일련의 그런 법무부 제도 개선 등이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변화를 보여준 점이 다른 곳과 조금 더 다른 세움의 차별점, 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움이 많은 일을 하고 있네요. 네, 더 얘기를 더 듣고 싶지만, 네,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래도 가장 세움을 가까이서 오랫동안 지켜봐 주신 분을 통해서 이야기 들으니까 더 좋고요. 2주 동안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움의 그 성장과 소셜 임팩트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분으로서 우리 세움TV 구독자분들 또 우리 세움이 만나는 우리 참여자들을 위해서 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세움이 설립됐을 때 그 미션이 저한테는 되게 강렬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수용자 자녀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세상, 그 미션인데요. 수용자 자녀, 그 한 아이가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움이 하는 일인데요. 사실 그런데 그 아이를 당당하게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세움이 결코 혼자 그 한 아이를, 한 가정을 이렇게 세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움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손을 누군가 함께 잡아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즉 많은 지지와 후원,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정말 수용자 자녀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용자 자녀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그 아이들, 수용자 자녀의 아이들의 그런 삶과 경험을 담은 에세이집 어둠 속에서 살아남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 책을 읽고 더 많은 친구들이 세움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많은 친구들이 그들의 상처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움을 만나서 삶이 더 더 많은 친구들이 그들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움을 만나서 삶이 더 희망으로, 조금이라도 더 희망으로 채워졌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용자 자녀들도 용기를 내서 세움의 문을 똑똑 두들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용기를 내서 세움의 문을 똑똑 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